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어리 꾸미는 영상입니다. 뭔가 조명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신다면 제가 이 영상을 밤에 찍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올라간 영상들의 색감이 조금 달랐던 이유는 제가 그거를 낮에 찍었거든요. 제 방이 조금 이게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침에는 이제 해가 떠 있거나 이제 그러면 약간 이게 푸른기가 도는 푸른빛이 돌다가 밤이 되면은 이제 약간 이렇게 깨끗한 그런 정말 딱 그 조명 색깔이 나는 그런 영상이 되고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는 이제 주로 밤에 영상을 찍고 업로드를 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영상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느려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냥 낮에도 신경 안 쓰고 올렸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약간 나갔다 오느라고 이렇게 영상을 밤에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이어리를 한번 꾸며볼 거고요. 목소리가 조금 잠겼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이어리를 꾸밀 거는 별건 없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이런 종이에 뭉텅이 모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요 뭉텅이 모음을 한번 써볼 거고 이거는 제가 어디다 넣기 좀 곤란한 알 수 없는 종이들을 다 갖다 여기다가 막 쑤셔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랑할 만한 게 있는데 근데 아직 조금 처음이어가지고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제가 이번 주부터 새롭게 배우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책을 만드는 거를 제가 12월에도 한번 이렇게 되도 않는 책을 만들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것은 제가 만든 책입니다 하면서 네, 공유를 했지만 사실 이것은 뭔가 제대로 된 책은 아니고 그냥 제 맘대로 한 거였는데 근데 네, 제가 본격적으로 책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그렇게 수업에 다녀왔고 가서 약간 삶의 수명이 늘어나는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약간 대학교 때 저는 심리학과를 들어갔거든요. 그 정시에 가나다군에 정확히 아직 기억하는데 가군이 국문과였고요. 나군이 심리학과였고요. 다군이 영문학과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철학과를 가겠다고 지원을 하겠다고 한 거를 부모님이 제발 철학은 안 된다. 어떻게 취업하려고 하냐. 그래도 좀 약간 취업이 되는 과를 가라라고 해서 그래서 타협을 본 게 그 세 개의 학과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다 붙었는데 근데도 이제 심리학과를 굳이 골라서 갔습니다. 네. 저는 거기에 뭔가 저의 인생에 종착역이 있을 줄 알았어요. 보통 그 나이 때 보통 이제 많이들 잘못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대학 학과가 나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하기 마련인데, 근데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나둘씩 하기 시작하고, 네, 그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러면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저도 같은 길을 겪었는데, 근데 제가 심리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참 재미있었기는 하지만 근데 이게 뭔가 나의 길이다 이런 생각은 잘 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어 그 문학 소모임을 나가서 이제 문학을 계속해서 공부해 오신 교수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의 그리고 자기가 전공한 작가의 이 설명을 하는 그런 네, 시간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저도 이제 그 작가의 책을 읽고 D.H. 로렌스라고 하는 작가예요. 그 아들과 연인이라는 책을 썼고 채털리 부인이라는 책을 쓴 저는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네, 저희 교수님은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네, D.H. 로렌스라는 작가인데 이제 그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눈을 반짝반짝반짝 빛내는 교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내 인생의 종착역이 있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심리학은 당연히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저의 그 죄의 업보예요. 그래서 업보 청산을 하기 위해 졸업은 해야 했고 심리학도 재미는 있었어요. 저는 심리학을 전공한 걸 후회하진 않습니다. 학사까지였으니까 후회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문학을 더 공부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게 이제 그것 때문이었고, 물론 공부가 추후에 이제 저의 일과 연결되진 않았지만,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걸 후회하지 않거든요. 삶에는 그런 반짝반짝한 순간들이 찾아와서 그런 작은 혹은 큰 그런 순간들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내일을 기다리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그게 막 엄청나게 활기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뭔가 반짝반짝한 게 언젠가는 한 번쯤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사람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네, 오늘 제가 또 그걸 느꼈어요. 그 약간 에피판이라고 하는 순간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할 수 있겠는데, 근데 에피판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게 뭔가 큰 약간 깨달음을 얻는 그런 굉장히 약간 뭔가 공명하는 순간 이런 거라서 되게 거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인 그 제임스 조이스라는 작가가 쓴 더블리너스라는 책에 보면 그 각 장마다 에피파니의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렇게 막 거창한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약간 인생의 한 단면을 들여다보게 되는, 그거를 그 사람이 자각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 책을 읽는 독자는 그걸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작은 순간들도 에피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무슨 노래 가사의 거창한 순간이 아니더라도, 혹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거창한 순간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그걸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첫 번째 시간이고 가서 오늘 한 거라고는 종이 자르기밖에 없었어요. 정말 진짜 정말 제가 오늘 가서 한 거라고는 3시간 동안 종이를 접고 종이를 자르고 종이를 고르고 그게 다였는데,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약간 또 내가 무언가를 또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헛된 희망. 왜냐면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아직 여기까지는 재밌다. 근데 이 다음부터는 재미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아, 그것은 아직 저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오겠죠? 뭔가 이렇게 지루한 순간은 다음 주에 오겠는데, 네, 근데 그것마저도 재밌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뭔가 네, 그 이야기를 다이어리에 남겨두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에 앉았고, 그래서 오늘 닦을 주제는 네, 그것이 될 그 강의, 수업, 그거랑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면서 한번 닦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종이를 넣어놨는지 사실 막 기억도 잘 안 나요. 막 여기저기서 넣어놓은 종이가 섞여 있어가지고. 저 이것도 독일에서 사온 거거든요. 이거를 한번 써줄까봐요. 맨날 써야지 라고 생각하고 하나도 안 썼네. 이따가 뭔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게 막 뭐를 막 엄청 다 써야지라고 이렇게 막 종이를 모아놓고 있는데, 근데 막 방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면은,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이걸 치워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마스킹 테이프는 마스킹 테이프 보관함에 가면 되고, 만년필은 만년필 박스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걔네는 쉬워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종이 쪼가리들은 어디 갈 데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얘네를 언젠가 써야지 하고 모아놓은 것들을 이제 그냥 다 어딘가에다가 때려 넣고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게 되는, 다시는 쳐다보지 않는 종이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한번 써보려고요.
이 종이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종이 무슨 종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제가 다이어리 표지 꾸몄던 영상 혹시 기억하시나요? 거기서 썼던 제 남은 짜투리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기한 게 종이를 보면 이 종이가 어디서 온 종이고 제가 언제 어느 날씨에 이 종이를 개탄 건지를 기억을 해요. 진짜 쓸데없는 기억력이죠. 그래서 참 네, 사람이 좋아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네, 포텐이 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렇게 막 수업을 듣고 와가지고 그 옆 사람한테 한 말이 있어요. 제가 문자를 보냈거든요. 나 이거를 하려고 지금까지 살아 있었던 것 같다. 라고 했더니 네,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잠깐 통화가 되냐 그래서 통화를 막 했죠. 했더니 자기도 너무 기쁘다고 그런 거를 찾는 일은 참 쉬운 게 아닌데 그걸 또 찾았네 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마웠습니다. 네. 참 그렇죠. 그 오늘 가서 배운 것 중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이런 것도 배웠고요, 저런 것도 배웠고요, 다 배웠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다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가서 선생님한테 듣기만 했지 제가 실제적으로 그거를 뭔가 체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아 제가 이걸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딱 기억에 남는 두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걸 딱 듣고서는 아 이거는 참 네.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첫 번째는 거기에 그러니까 오늘 한 게 종이를 자른 일이라고 했잖아요. 종이를 자르고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배우러 간 게 제본을 하는 거였는데 네, 그 제대로 된 정말 제본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대박이라고 생각한 정말 멋지다라고 생각한 거는 저는 지금까지 멋진 다이어리를 사려고만 생각을 했지 제가 그거를 만든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못 했거든요. 근데 오늘 가서 선생님이 아,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몇 주간 만들게 될 다이어리, 그러니까 다이어리가 아니고 책, 이 책은 요런 형태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형태입니다라고 해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조차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제가 다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뜨개질 하시는 분들은 왜 자기가 뜨개질로 뜬 옷 입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나도 그런 걸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오늘 가서 열심히 또 종이를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서 뭔가 내가 고른 이 종이들이 이렇게 달라붙으면 오 멋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게 점점 이제 뭔가 기술을 배워가고 이게 더 발전이 되면은 저는 하고 싶은 게 뭐 욕심이 나는 게 뭐냐면 표지도 표지인데 안에 내용을 제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네, 제 다이어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뭔가 한국에 돌아갔을 때 그때 이제 뭔가 인쇄 업체 같은 걸 찾아서 다이어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작년에 한국에 갔었을 때 한 달 동안 그거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한 달 안에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차라리 제가 벨기에 있는 동안 1년에 걸쳐서 제가 다이어리를 디자인을 해서 한국에 돌아갔을 때 이제 그 디자인을 돌고 다니면서 인쇄 업체랑 미팅을 해서 그래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면은 가능할지언정 제가 한 달 만에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의 목표가 살짝 다이어리를 만들어 보자였는데 우연찮은 기회에 네, 정말로 다이어리를 만들게 되어서 아주 아주 설렙니다. 물론 앞으로의 저에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는 그런 아주 초짜 중에 초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드릴 수 있나 싶기도 한데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한 일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종이를 고르고 종이를 자르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근데 거기 가면은 작두 같은 게 있어요. 진짜 진짜 큰 완전 그냥 그 손 잘릴 것 같이 생긴 그런 작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종이를 자르는데 근데 제가 하도 이렇게 막 버벅버벅하고 그리고 그게 진짜 무섭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종이를 존중하지 못했어요.
제가 안경을 끼고 갔었어야 되는데 이 렌즈를 끼고 가가지고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종이의 끝에가. 그래서 제가 이게 선을 맞게 한 건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고개를 들이밀었는데, 근데 딱 고개를 딱 들었는데 제가 칼날 밑에 있는 거예요. 그 작두 밑에 제가 목을 넣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진짜 깜놀했거든요. 거기 엄청나게 무거운 무게추가 달려 있어서 선생님이 손으로 이걸 내리지 않는 이상 이게 절대 떨어질 일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살면서 태어나서 고개를 딱 들었는데 마치 내가 단두대에다 목을 집어넣은 것처럼 작두가 내 머리 위에, 내 눈 위에 있는 경험은, 그거는 진짜 쉽게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땡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머릿속에서 종이, 약간 그 노트르담 종이 땡 하고 울리듯이 그렇게 종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 그걸 한번 하고 나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작두를 타야 되는데, 종이를 잘라야 되는데, 이게 자르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계속 버벅버벅 하고 종이가 잘 안 잘리고 하니까 선생님이 자기만의 리듬을 찾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조급해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바쁘게 한다고 해서 그거에 뭔가 영향을 받지 말고 자기만의 리듬을 찾아서 하셔야 돼요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것은 여러분들하고 해볼 만한 이야기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만의 리듬을 찾기, 그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말이죠. 근데 오늘 가서 그렇게 직접 약간 다 종이를 자르고 이런 일들이 다 손을 사용하는 그런 정말 물리적인 일이다 보니까 뭔가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작업을 할 때나 그럴 때는 디지털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업을 하긴 하지만 그게 막 실제로 와닿는 일은 아니거든요. 물론 와닿지 않는다라고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그래요. 이런 식으로 뭔가 만드는 거가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근데 제가 그래서 작년에 한번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한 정말 이 손에 잡히는 정말 물리적인 경험을 어떻게 내 제품에 녹여낼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그게 약간 그렇게 잘 되진 못했어요. 그런 거는 시간을 필요로 한 일들인데, 작년에 저한테 일어났던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고심하고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가서 그렇게 손으로 이것저것 만져보니까, 이걸 손으로 느끼고 나니까 약간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더 자유로운 그런 느낌도 있고요. 물론 머리를 작두 사이에 들이밀긴 했지만 그치만 그래도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음 주에 그거를 이렇게 꼬매는 일이 굉장히 반복 작업이고 노동일 것 같긴 하지만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즐겁습니다. 네, 저의 이 즐거운 기분이 여러분들께도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수업을 받으면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공유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였지? 두 번째는 해가면서 지금 살짝 약간 또 말만 하다 보니까 이게 말에 갇혀가지고 까먹었는데, 종이를 붙여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했는가가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종이를 골랐는가? 제가 이 짜투리로 버려지는 종이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종이는 제가 표지를 선택한 종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의 표지가 될 종이고, 그리고 진짜 짜투리예요. 이것은 저의 책 등이 될 천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거 영상 보시면 뭐야 저 사람 무슨 쓰레기 갖고 와가지고 자랑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쓰레기입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저의 첫 그런 기록이니까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저의 다이어리에 붙여서 남겨놓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뭐 이런 짜투리를 갖고 오는 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리고 이 종이가 네 이거는 엄청 오래된 종이라서 막 끝이 막 갈라지고 색이 막 빛바라고 막 난리가 났는데요. 근데 아무튼 저는 이 종이를 저의 그 내지가 책이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책이 딱 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좋을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네 만화가인데 베이킹 윗 카프카라고 하는 만화책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제본이 되어 있잖아요. 책이. 그래서 안에 이 속지가 있고요. 안에 내용이 되는 속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 표지가 있고 이 표지와 이 속지를 서로 이어서 붙여주는 이 속지를 보호하는 종이라고 해야 되나? 아 여기구나. 아 근데 여기는 얘는 또 이렇게 따로 해놨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붙어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한 바닥이 들어가는 종이가 있어요. 표지랑 이 속지를 서로 붙여서 연결해주면서 뭔가 보호해주는 그런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를 저는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쓰레기가 이 쓰레기는 이 표지 여기에 들어갈 이 친구는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 초록 색깔 천은 진짜 딱 이 색이다. 비슷한 색이다. 여기 이렇게 네, 책 등에 들어갈 그런 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여기도 천이 들어가요. 이게 요 조금 이렇게 나온 요 뾰족 나온 요 친구도 천이 들어가는데 요것도 제가 골랐는데 그거는 남은 게 없어가지고 버려지는 게 없어서 제가 가지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 keep going 네, ing입니다. 네,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확답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막 그렇게 낙관주의자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 영상을 오래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비관적인 사람이에요. 비관을 긍정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뭔가 저에게 좋은 것만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좋게만 바라보지는 않는 그런 편이에요. 네, 그게 뭔가 그걸 쉽게 믿는 편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는 참으로 네, 즐거운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지금 이렇게 아주 행복한 이 기분이 막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음 주에 수업 듣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그 책은요 만들지 마십시오. 사십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제가 100% 그렇게 말하게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고 한들 제가 오늘 느낀 이 반짝반짝함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다음 주에도 아마 힘들긴 하겠지만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상황, 저의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게 맞나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살짝 했지만, 네, 살짝 하였지만, 어차피 다이어리를 꾸밀 것이기 때문에, 네, 약간 쪽팔림을 무릅쓰고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걸 알기도 했고요. 저희 여러분들은 당연히 종이를 좋아하실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이야기를
재밌게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to be continue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이제 만들어 보는 거는 약간 시범용으로다가 그렇게 만들어 보는 거고, 지금 그래서 현재 시범용을 만들고 있는 거고, 이제 두 번째가 그 선생님이 두 가지 색의 속지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하나는 흰색, 다들 아실 거예요. 흰색. 그리고 하나는 미색. 완전 다르잖아요, 두 개의 분위기가. 근데 저는 미색 종이를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흰색은 너무 정이 없어요. 제가 약간 웜톤이라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 종이를 딱 받자마자 나는 흰색부터 시작해야지. 왜냐면 연습용이니까 흰색은 망쳐도 조금 덜 슬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흰색으로 시작을 하기로 해서 이제 저의 크림 색깔 종이는 아직 표지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이 시범용 종이를 다 만들고 나면은 아마 하게 될 건데, 그거는 제가 약간 욕심이 표지를 만들어 가거나 아니면 표지를 제가 가지고 있는 종이를 사용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살짝 있습니다. 살짝. 많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게 막 많이 있는 건 아니고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선생님이 해주신 말 중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제본 이거를 나중에 할래요. 얘를 요 밑에 바로 붙여주려고 했는데 보니까요, 지금 둘 다 초록색이라서 조금 밋밋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밑에다가 뭘 좀 더 깔아주고 나서 얘를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젤을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잘못 생각했는데, 야노 종이가 오래된 종이라서 제가 가진 다른 종이들처럼 그렇게 막 뜯어내고 할 순 없네요.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그냥 해야겠다. 아까 말했던 것에 이제 연장선상에서 그 리듬 찾는 거, 그게 조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리듬이 있대요. 근데 저는 오늘 느꼈어요. 아직 나는 나의 리듬을 못 찾았다. 네, 그 정도까지 제가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리듬이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리듬을 찾게 될 앞으로가 너무 기대가 돼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여러분이 무언가 새로운 환경에 갔을 때, 그게 무엇이 됐든, 회사든 아니면은 무슨 학교에 갔든, 아무튼 무언가, 이게 사람이 참 그래요. 내가 살면서 새로운 환경에 가고 싶지 않아도 새로운 환경이 나를 찾아와요. 그리고 사실 새롭지 않은 환경에서 계속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새롭지 않고 싶어도 2024년의 저와 2023년의 저는 다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것들이 오기 마련인데, 그런 새로운 게 왔을 때 사람은 당연히 당황을 해요. 그리고 지금 살던 대로 살면 뭔가 잘 안 되겠죠. 뭐야, 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새롭게 하면 새로운 환경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되네? 라고 하고 당황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나만의 리듬이 있다. 그리고 그 나만의 리듬을 찾는 것이 재미있을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뭔가 오래 걸리더라도, 그리고 내가 좀
잘 해내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게 다 내 리듬을 찾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좀 여유 있게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뭔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옆에서 말로 하거나 그러면 사실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진짜 실제로 직접 가서 그 작두에다가 머리를 집어넣어 보거나 아니면 그 작두를 정말 삐걱삐걱 무슨 양철 인형처럼 정말 사실 삐걱대야 되는 건 작두인데 작두는 삐걱대지 않았어요. 작두는 정말 스무스하게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릴 것처럼 쾅쾅 하고 떨어졌고 제가 삐걱댔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삐걱삐걱 하면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참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그거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네, 영상에 관한 이야기를 그냥 하자면 그 최근에 약간 제가 저의 채널의 경향을 강제로 알게 되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가 강제로 그냥 저한테 알려줘요. 저는 그거 안 궁금은 한데 사실. 근데 사실 궁금한다 해서 제가 그걸 알게 된다고 해서 뭘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저한테 그걸 별로 안 알려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유튜브가 자꾸 저한테 막 알려줘요. 막 너의 채널 그 구독자는 이런 걸 더 좋아한다. 이거를 더 많이 만들어라. 너의 채널 구독자는 이거 안 좋아한다. 이거 빼라. 막 이런 거를 저한테 자꾸 알림을 보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알림이 보기 싫어서 알림을 끄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그 약간 그 제가 유튜브 영상 올리는 그 스튜디오인가? 아무튼 거기 들어가면은 그냥 보여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봐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건데 영상이 확실히 만년필 관련된 영상이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좀 더 뭔가 그런 만년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상대적으로 뭔가 다이어리를 꾸미는 영상은 조회수가 굉장히 반토막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제 이 다이어리 꾸미는 영상을 그만둘 생각이 없고 그리고 이거를 봐주시는 분들한테 이 영상을 빌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는데요. 네, 그 이유인즉슨 저는 원래 이런 걸 하던 사람이라 만년필 그리고 만년필 영상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부자가 아니라서 네, 제가 부자가 아니라서 살 수 있는 만년필의 한계가 있고 제가 살 수 있는 금액대의 만년필의 한계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더 좋은 만년필을 살 수 있다. 저 사람 더 좋은 만년필 많이 갖고 있다. 이러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거기로 가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한테 그렇게 가시는 분들을 막을 수 있는 권리도 없고요. 그리고 뭔가
거기까지라, 그러니까 인연이 거기까지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약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이어리를 쓰는 영상,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다이어리를 써주시는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뭔가 이 영상을 빌어서 특히나 더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만년필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도 당연히 감사합니다. 그것은 당연하죠. 그렇지만 약간 이것은 저의 본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저는 유튜브의 그 강요에 굴하지 않을 거예요. 유튜브가 아무리 저한테 너의 다꾸 영상 아무도 안 본다, 그만 올려 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네, 저는 그걸 듣지 않을 거예요. 자꾸 저한테 막 그래요. 영상 노잼 영상 아무도 안 본다 막 이러면서 클릭률이 떨어지고 막 조회수가 떨어지고 반응률이 떨어지니까 이런 영상 말고 다른 영상을 올려라 라고 저한테 자꾸 강요를 합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 광고를 해봐서 알지만 유튜브에서 뭐 광고 뭐였지? 이젠 이름도 기억이 안 나. 광고의 적합도라고 해야 되나? 그걸 올리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들을 다 한다고 한들 그게 실적하고 연관이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 채널은 더군다나 실적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채널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걸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만년필이 계속 좋으면 만년필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고, 그렇지만 그거랑은 관계없이 네, 다이어리도 계속해서 꾸밀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뭔가 이 영상에서는, 그러니까 만년필 영상은 그 만년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기대치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정말 만년필 얘기를 하길 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뭔가 다른 얘기를 하기가 조금 약간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근데 이런 다이어리를 꾸미는 영상은 아무래도 다이어리 내용이 저의 일상에서 온 내용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상 얘기를 조금 해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더 네, 편하게 이런저런 TMI를 내뿜게 되는 네, 노출하게 되는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고요. 유튜브를 제가 왜 맨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냐면 코로나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지 않았어요, 아직.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회사에서 팀장님이 딱 이제 출근해서 막 일하고 있는데 팀장님이 중국에서 무슨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게 발견이 됐대요. 이래서 정말요? 뭐 걔는 맨날 이상한 거 만들어내네요. 막 이러면서 그냥 정말 다들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대수롭게 넘겼어요. 근데 그냥 또 중국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웬걸 그게 코로나가 될 줄이야. 그리고 웬걸 그때 당시 제가 결혼식장 계약도 다 하고 그리고 신혼여행도 발리 가겠다고, 발리 막 인생의 처음이니까 막 여기도 플렉스 저기도 플렉스, 나름대로의 플렉스 진짜. 그리고 막 호텔 같은 것도 안 가는, 생전 안 가다가 처음으로 그렇게 다 계약해보고 다 했는데 그게 이제 나가리 파토가 날 줄 정말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네, 인생 참 알 수 없는데 아무튼 뭔 얘기하다 얘기가 나왔지? 뭔 얘기했지? 네. 그래서 유튜브를 왜 하게 된지. 네.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의 취미가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 저한테 하지 말라고 금지시켰던 것들을 제가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막 이게 사람이 막 여기저기서 폭주를 하는데
이게 막 마음처럼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 취미가 뭔가 건설적이어야 되는데 건설적인 취미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소비하는 취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저희 같은 제가 초창기에 있던 팀에 차장님이 계셨는데 차장님이 집에 무슨 거의 보드게임 카페를 차렸어요. 그래서 차장님 집에 딱 갔는데 그때 이제 약간 다들 어색했던 그 사이 어색했던 약간 회사에 처음 입사해서 다들 어색한 그런 느낌 아시죠? 거기 가서 다 제 상사고 막 다 약간 잘 보여야 될 분들이고 그때 당시 제가 인턴이었어가지고 전환도 생각했어야 되니까 정규직 전환도 굉장히 잘 보였어야 되는 그런 물론 나중에 알았죠. 안 그래도 되는 분들이다. 체면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다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회사에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약간 이것저것 눈치를 보고 약간 정상인 사람인 척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차장님 댁에 놀러 갔는데 보드게임이 다 막 있고 그리고 차장님이 거의 무슨 룰 마스터였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보드게임의 룰을 거의 다 알고 계시고 그거를 팀원들이랑 같이 다 게임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약간 제가 느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뼈를 묻을 곳이다. 보드게임. 그래, 시작하자. 이래서 집에 일단 보드게임을 아무따 그냥 한 30개를 샀습니다. 마침 또 보드게임 박람회 같은 게 코엑스에서 있어가지고 거기 갔더니만 뭐 할인을 해주고 뭐 또 갔더니만 다 막 체험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막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재밌어. 그래서 친구들이랑 가가지고 이제 다 쓸어 담았죠.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고 다 재밌다. 난 돈도 있다. 이러면서 막 다 담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장 제가 중요한 걸 간과한 게 뭐냐면 여러분 보드게임이 많으면 보드게임을 즐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드게임만 많은 사람은 보드게임을 즐길 수 없습니다. 뭐가 많아야 되냐? 친구가 많아야 돼요. 여러분 집에 놀러와서 여러분과 함께 보드게임을 해줄 친구가 많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친구가 어딨어요. 저는 집순이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다 집순이에요. 저희 집에 안 와요. 그래가지고 나가리가 됐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샀던 보드게임들을 다 이렇게 보내준 건 아니고 어디 이렇게 처박아 놨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거는 정말 인싸의 취미다. 나는 안 되는구나. 네, 나는 안 된다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선택한 취미가 이제 이 다이어리 꾸미기라는 취미였어요. 그래서 다이어리 꾸미기라는 취미를 이제 가지게 되고 나서 막 또 보드게임 때처럼 막 이것저것 사모으기 시작을 했더니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좋자고 이 많은 것들을 사는 게 너무 아깝고 그래서 같은 팀 분 중에 회사 분 중에 윤지 씨 그냥 그거 할 거면 유튜브 해요. 엄청 많은데 이거 아깝다라고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 채널에 뭐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 채널 개설 일자인가? 그게 이제 2018년으로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이건 진짜 TMI지만 그건 제 입사일입니다. 제가 이 아이디를 제가 회사 입사하고 나서 광고 시험 보려고 만들었던 아이디어가지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망했다. 말하다가 이상하게 붙였네. 거기 나와 있는 날짜는 제 입사일이고요. TMI 여러분들은 알고 싶지 않으셨겠지만 알게 되셨습니다. 저의 입사일을. 저의 유튜브 시작일은 2020년 언젠가로 훨씬 더 뒤에요. 그래서 유튜브에 처음 올렸던 영상을 지우지 않고 남겨놨거든요. 거의 모든 영상이 다 지우지 않고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첫 영상이 올라간 날짜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시작을 하고 나서 뭔가 있는 걸 더 잘 공유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될 줄 알았더니 이제 그게 아니고 다른 분들과 공유를 한다라는 핑계로 많은 것을 사재끼는 그런 이거
해자네? 와, 대박.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독일에서 산 블랙보드 스티커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블랙보드 재질처럼 되어 있고, 여기 있는 분필로다가 이름 같은 걸 뭘 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한 장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3장이었네? 대박이다. 그러면은 뭘 붙이지? 너무 시커먼 싸긴 하네요. 여기에 뭐 분필로 제가 뭘 쓸 거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너무 시컴시컴하네요. 그래, 얘를 여기다 붙여줘야겠다. 그래서 아무튼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시작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미미한 시작. 그리고 아직도 미미하다. 아주 미미한 구독자 수와 아주 미미한 채널의 목표. 채널의 목표? 그냥 내가 가진 종이를 계속해서 쓰겠다. 그리고 종이 쪼가리를 계속해서 격하게 좋아하겠다. 그것이 목표일 뿐인 아주 미미한 채널을 봐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현재 보시고 계신 이 영상은 유튜브 알고리즘, 그러니까 유튜브에 저에게 조언을 주는 그 알고리즘 친구께서 AI 광고, 아무튼 제 영상을 평가해주는 그 유튜브 알고리즘께서 아주 가치가 없다라고 평한 그런 미미한 영상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항상 이런 작은 것들에서 무언가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재본 수업에 갔다 온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혹시 알아요? 제가 뭐 나중에 이걸 진짜 무슨 공부를 하게 되거나 이걸 진짜 하고 싶어질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오늘 처음 한 사람이 말했다. 설득력이 없기는 하지만 이건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그 시작에 함께 해주신 거예요. 저의 취미의 지평이 또 넓어지는 그 시작에 함께 해주신 거고, 혹시 압니까? 또 여러분들도 저처럼 뭔가 그런 것들을 하게 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 것은 정말 우연한 계기로 찾아오고, 그리고 제 옆 사람이 말했듯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즐거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지갑을 홀라당 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만한 가치는 조심해야 되는 건 맞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걸 진짜 좋아하는 게 맞는가? 누군가가 나에게 주입한 가치가 아닌가에 대한 생각은 항상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광고 일을 했었지만 광고 일을 하면서도 항상 경계했던 게 뭐냐면 누군가 나한테 주입하려고 시도한 가치를 내가 기계적으로 그게 내가 추구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다니지는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항상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탁구도 그래요. 탁구도 여러분들은 아니 누가 탁구판에 장난질을 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뭐 어디 인터넷 페이지 같은 거 돌아다니다 보면 탁구 관련된 광고 보시잖아요. 타오바오 광고, 인스타에 막 그런 중국 사이트 광고 엄청나게 많이 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사람들이 직구를 엄청나게 많이 하기 시작했잖아요, 중국에서. 그래서 그거를 그냥 단순히 중국이 싸서 그렇게 중국에서 많이 산다라고 말을 하기에는요, 그런 광고의 영향도 있다고,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뭔가 광고에서 의도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그걸 주입한 거예요. 저렴한 가격으로 원제품을 사세요. 근데 그게 누군가의 것에 대한
표절을 했는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봤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주입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에 대한 생각도 조금 하면 좋고, 그리고 그거에 막 일방적으로 따라가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 영상이 그렇게 취급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릴 때 약간 방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마스킹 테이프는요, MT에서 나온 여러 가지 클립과 집게와 이런 거가 이제 같이 있는 그런 마스킹 테이프인데요. 저는 이 마테를 되게 좋아합니다. 요즘이야 뭐 여기저기서 이런 뭐라 그러지? 집게나 클립의 모티브로 마스킹 테이프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지만요. 저는 약간 그 MT가 원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제가 봤던 걸로는 MT가 맨 처음이었어요. 이 마테가 나온 지 꽤 된 마테거든요. 그래서 원조를 이기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클래식한 그런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에 부담 없이 쓰시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붙인 요 팜플렛은 뭐냐면, 이 벨기에 동화 그림 작가, 그러니까 화가예요. 근데 이 사람의 그 보야ዥ 드 디베, 보야ዥ 디베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 책의 그림을 그 전시회 팜플렛에 넣어놨길래 그거를 이제 살리고 싶어서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한번 이 스티커를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저도 지금 처음이라서 얘가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과연 잘 써질지. 확대를 해볼까? 네. 우와, 대박 잘 써지네. 얘 망하면 티가 확 나네요. 확 망했네. 네. 다음번엔 더 잘 쓸 수 있기를. 저에게 3장이나 더 있으니까 다음번엔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괜찮은 스티커네요. 마음에 든다. 저는 이렇게 퀄이 좋을지 몰랐어요. 항상 여기서 산 것들은 매번 실패해가지고 조금 삐뚤어졌지만 다음번에는 좀 더 잘 쓰게 되길 빌면서 오늘의 탁구는, 그리고 오늘의 TMI는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특히나 더 길어졌는데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수업 지나고 나서 또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